할로 언더월드, 안녕하세요. 아르라 언더월드입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 이후 5일 만에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이번에 있었던 설 명절 동안에는 거의 다 일을 하면서 보낸 RL 언더월드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좋은 밤이 되시고 있는지 또는 좋은 연휴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오랜만에 잠깐 찾아왔다는 거, 연휴가 끝나고서야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이랑 내일은 방송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공지한 대로 찾아오긴 했는데 간단하게 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문서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연휴 시작 전에는 바빴죠. 제가 목요일부터 이제 일을 하고 금요일에 잠깐 방송을 했었으니까
원래는 목요일에도 일을 하지 않는 거였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에 출근을 했고요. 금요일에 방송을 하고 주말에 일을 하고 이제 화요일에 어제였죠. 화요일은 어제 본가를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외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시 전부 다 모이는 시간이 있었고 본가에서는 평소랑 같이 떠들썩한 시간을 가졌고 이번에 이제 할머님께서 과일이랑 여러가지 먹을 음식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딸기를 좀 많이 얻으셨는지 딸기 생 무슨 가죽 같은 거를 모아놓은 통을 주셨어요. 딸기가 가득하게 담겨가지고 먹어보니까 이제 딸기 청은 아니고 딸기 가죽 으깨서 모아놓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커다란 통에 한가득이 있어가지고 딸기 우유를 하기 겸 마트에서 우유도 사왔고 좀 남아서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을 것 같다 하면은 간단하게 설탕이랑 젤라틴을 넣고 끓여가지고 젤리도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크림이나 버터 넣고 뭔가 디저트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한데 옛날에 이제 제과 제빵 전공할 때는 딸기 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 적도 있었고 젤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번에도 이제 좀 딸기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딸기 젤리를 만들 것 같네요. 딸기 우유를 만들고 딸기 젤리로 아마 두 가지를 다 할 것 같아요. 우유랑 섞어가지고 딸기 우유 젤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원유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딸기 맛이 좀 더 풍부한 젤리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최대한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오늘은 마실 것을 하나 가져왔는데 들리려나? 이렇게 깜짝이야. 이거 마실 거 이거 녹으면서 마우스로 클릭이 됐는데 클릭된 위치가 하필 방금같이 암전이었기 때문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마실 거는 딸기우유는 아니고 요구르트를 가져왔습니다. 요구르트 750ml 중에서 조금 남은 거고요. 간단하게 마시기 좋은 사이즈. 본가에서는 그렇게 이제 식사작이랑 과일 먹고 또 세배도 하고 이번에 고생하시는 평소에 고생하시는 저희 어머니랑 작은어머니에게 약간의 용돈도 들어가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가로 한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외가로 향했고 외가 문을 열자마자 조카 동생이 들고 온 강아지가 처음으로 봤는데 막 반겨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미니는 아니구나. 비숑인데 비숑 강아지인데 아직 새끼라서 조금 작은 사이즈긴 한데 그래도 성체가 되면 다 크다고 하니까 일단은 조그만한 비숑 한 마리가 되게 반갑게 맞이를 해주었습니다. 외가에 방문하자마자 강아지를 오랜만에 보게 되었고 처음 만나는 강아지인데 되게 활발하고 그 뭐야 어쨌든 발랄하게 뛰면서 온 가족을 환영해주는 강아지다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처음 만났는데 경계심도 하나 없고 잘 짖지도 않고 제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잔뜩 쓰다듬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좀 지쳤는지 이제 주인분이신 외삼촌 곁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꽤나 귀여운 모습도 보고 간단하게 사진이나 영상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강아지 아주 좋았고요. 다들 이제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이제 연휴 동안에 가족 간의 작은 소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좋은 식사 자리와 덕담 나누셨을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본가나 외가가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전화 통화만 조금 하고 아니면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퇴근을 해가지고 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아직 쉬지를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연휴가 끝나는 날임에도 휴일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자신을 일로 다그치지만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아주 좋은 바람이지만 자신을 소홀하게 하면서 버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몸을 혹사시키면서 버는 돈이 그대로 병원비로만 들어가면 아깝잖아요. 때로는 가족이나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식사나 작은 오락거리로 즐기는 놀이시간 같은 것도 한 번씩 챙기면서 잊었던 친구들이나 가족과 보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근황 토크 겸 연휴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적인 거는 약간 스트레스가 있긴 했는데 일이 조금 많이 바빴어요. 뭐 낮 동안에 한가 하기도 했지만 밀린 일처리를 하고 나서 점심을 먹으면은 그만큼 다시 일이 쌓이는 시간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하기만 했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남는 시간에는 이제 우결자이신 쉘린과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스코드 답장을 하거나 트위터에 게시물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저는 일로 보냈습니다. 어제도 이제 외가나 본가 갔다 오고 나서 간단하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고 이제 화요일은 원래 쉬는 날마다 집안일을 하는데 본가 외가를 방문하는 동안 이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하면서 마저 저녁 시간을 보냈고 그것 때문에 좀 피곤했어 가지고 어제는 조금 일찍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12시 반 정도에 이제 잠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원래는 이제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어제 따라 이제 옆으로 좀 누워서 자고 싶었단 말이죠. 다리 한쪽을 옆으로 살짝 올리고 그리고 옆으로 잘 때는 이제 다리 사이에 베개나 아니면은 두껍게 뭔가 이제 침을 싸서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안 쓰는 이불이랑 작은 베개를 말아가지고 다리 사이에 넣었고 근데 이거 때문에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허리가 오늘 안 좋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몸풀기를 조금 해주기도 했고요. 다들 수면 시에도 자세가 꽤나 중요하다는 점 숙면은 취했는데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았다? 아무래도 이제 연휴 동안에 계속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로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원래는 오늘 어떤 문서를 읽을까 했는데 뭐가 좋으려나? 음, 처음에 이걸로 할까? 세팅 한번 마저 설정을 해줍시다.
윈도우였지. 자,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SCP 읽어주는 다락청사 저술수집가 시간이고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가장 유명한 비밀 조직 집단인 SCP-재단 파헤치기. 자, 오늘의 SCP는 SCP-348, 별명 아버지의 선물, 등급 안전. 보시면 이제 평범한 스프 한 그릇이 있는 모습이고요. SCP-348은 질은 20cm, 높이 9cm 정도의 도자기 그릇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당신을 생각하며 라는 한자가 적혀있는 물건이고요. 평범한 물건형 개체인 만큼 안전 보관함에 있는 상태이고, 간단한 절차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3등급 이상 권한과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마치 아버지의 무뚝뚝하고 엄격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식들 생각하는 사랑이 형상화되었다는 개체라고 합니다.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을 가진 사람 앞에 이 접시를 놓으면 스프가 다양한 재료로 채워지는데 4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가 먹었을 때는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외로움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8세 이상 성인이 이 스프를 먹으면 상대적으로 덜한 식욕과 무언가가 부족해서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평범한 스프라고 하는데, 가끔씩 메시지가 나옵니다. 마치 섭취자의 아버지가 쓴 듯한 메시지로, 이 메시지로 스프를 좋아하냐 마냐라는 걸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문구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래로는 그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록 첫 번째, 한 어린이가 눈에 띌 정도로 비상한 회복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소문으로 조사하자 이 348을 획득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 뒤로 이것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며, 모두 전업 직장인이고 자식과의 관계에는 조금 거리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세한 진술은 거부를 했고, 설문조사로 의상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부록에서는 스프 바닥 아래에 메시지가 형상화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프를 섭취하는 자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로 나타난다 하면은, 한국어로 익숙하신 분은 한국어로 나오고 영어나 일본어 맞춤으로 자동으로 이제 자신이 잘 익숙한 글자로 나온다고 하네요. 수시간 후 글자는 사라지고 아니면 또 다른 스프를 만들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이건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겠죠. 가벼운 인후염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는 어땠나? 30분 동안 스프를 섭취하였고 목 통증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합니다. 약간의 회복 능력을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최근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10세, 글자가 나타났네요. 칫솔질하는 걸 잊지 말아라. 이게 전형적인 어린아이에게 할 만한 부모님들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고,
가벼운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는 너가 행복하다니 기쁘구나. 뭔가 따뜻한 말도 이렇게 나오고, 가벼운 감기에 걸린 9세 여아의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숲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도 맛보고 나서 계속 먹고 싶어졌다. 추후 조사에서는 감기 증상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좋은 반응이 있긴 하네요. 이게 진짜 부모님의 마음 같은 느낌? 최근 친구들과 함께 놀다 부상을 입은 6세의 경우에는 가정 환경이 이제 양친이 이혼하였고 어머니랑 함께 거주 중인데 미안하다 아들아 라는 메시지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마 이거는 같이 있어주지 못한 아버지의 심정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은 기친정세가 있는 7세의 경우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랑 할머니와 거주 중인데 사랑한다 라는 짤막한 메시지가 나왔네요. 아마 자신을 죽어서도 자식에게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 다음은 실험 결과 18세 이상의 사람이 이 스프를 섭취하려고 하면은 모두 먹으려 하는 욕구는 덜하다. 무언가 빠졌다고 지적을 하나 스프에는 이상이 없고 18세 이상의 사람에게도 메시지가 나타나긴 하지만 닳고 바른 상태라고 하네요. 오랫동안 놔두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스프에 나타나는 것 같고 100명이 넘는 실험을 했지만 5명 미만의 실험 대상자만 메시지를 받았다. 어디를 읽어볼까? 기침 증세가 있는 35세 남성 실험 대상이고 양친은 이혼하였고 한 달에 한 번 부친과 약물을 방문하지만 친모의 고집 때문에 잘 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점점 더 나아질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네요. 아마 이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아니면 이런 기침 증세 이런 건강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점점 더 나아질 거다. 인후염을 앓는 40세 여성 양친에게서 떠나 사이가 소원하지만 돈을 보내 양친 모두 요양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스프 맛은 처음에는 썼지만 끝맛은 만족스러웠다. 메시지는 고맙구나 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부모님과의 사이가 이 제 메시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확실한 것 같네요. 다음은 가벼운 등 통증을 앓는 남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죠. 부친 사례라는 정보가 있고 스프를 맛보고 나서는 불평을 하며 스프를 먹는 것을 거부하였지만 얼마 후 가벼운 복통을 느꼈다. 내용물을 버리자 소금물로 예상되는 내용물이 채워졌고 3시간 동안 남아있었다. 이건 아무래도 업보를 제대로 받은 것 같네요. 먹고 나서 복통도 느꼈고 버리고 나서 소금물로
수정되는 내용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눈물로 표현되는 거 보면 아마 자식에게 살해된 부모의 눈물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이 개체는 부성애를 상징하며 감성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지향되는 여러 격리 절차와 개체 중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시적인 표현의 특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 같은 느낌. 아버지를 살해한 페로나마저 위험한 물질이 아닌 가벼운 폭통으로만 끝났다는 점을 보면 참 여러가지 인정이 있는 그런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네요. 뭔가 감성이 약간 자극되는 그런 SCP 개체이고요. 이번에 볼 것은 어디지? 잠시만. 이쪽인가? 처음부터 한번 찾고 있는 게 있는데 번호까지 외우진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지. 이번에 보여줄게. 그냥 검색을 할까? 근처에 있는데 몇 번이더라? 내려서도 못 찾으면 그냥 검색을 할게요. 어딨나. 번호를 외울 이유가 이래서 번호도 외워야 되나? 찾았다. 여기 있다. 얼마 전에 이제 발렌타인데이기도 했으니까 이번엔 초콜릿에 관한 SCP 개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련 번호 743 초콜릿 분수라고 하고 등급은 케테르. 위험성 때문에 격리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난이도로 설정된 개체이며 액체 초콜릿을 미끼로 벌레형 생명체들을 써서 초콜릿을 먹은 사람을 분해해서 먹어치우는 약간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시판되는 초콜릿 분수대처럼 생겼으며 각 부품들에서는 어떤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초콜릿 분수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행동 양식을 보인다.
휴식기, 어떠한 반응도 하나 하고 있는 상태의 분출기, 분소대가 작동하여 액체 초콜릿 같은 물질을 배출,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도 가능. 먹어본 사람에 의하면 향이 좋고 고급 초콜릿 맛이 난다. 포근함과 행복함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강사성은 없지만 중독성이나 정신오염은 없다. 일반적인 다크 초콜릿에서 발견되는 성분이 상당수 있고 설탕과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가 꽤나 많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약간 특이점이 있네요. 주석으로. 초콜릿에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된 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단백질이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꽤나 섬뜩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다음은 섭취기. 이 개체가 활동하는 시기로 먹잇감이 충분히 다가오면 개미와 비슷한 개체들이 나오는데 무려 수백만 마리가 넘고 무리를 지어서 먹잇감을 향해서 갈갈이를 찢고 분해해서 운반을 해서 먹어치운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왜 이렇게 위험하게 분류되어 있는 개체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냥기 근처에 먹잇감이 없으면 절지류 형태의 개체를 배출해서 사냥을 하고 개미 같은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닌 다양한 모습의 개체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찰이나 주시 탐사에 적합한 날개가 달린 곤충형 개체, 대다수의 물질을 파괴하는 데 적합한 곤충형 개체. 한 마리 한 마리는 이제 소량만 뜯어낼 수 있지만 위에 언급처럼 수백만 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수없이 많은 공격이 나오겠네요. 강철이나 티타늄도 순식간에 분쇄할 수 있다고 하고 먹잇감을 추적하는 것에 적합하고 훨씬 거대하고 강한 개체. 하나하나가 성가신 수준이지만 역시 수십 마리가 넘는 수량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유지기. 위 언급되는 개체들이 이 초콜릿 분수를 자가 수리를 하고 흠집이나 구멍, 칼자국 등 망가진 부분을 고치기도 하고 스스로 분해와 재조립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매우 큰 문제로는 한번 사냥기가 발동하면은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지며 근처 생명체는 뭐든지 분쇄해서 갉아버리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743 초콜릿 분수가 보관된 장소에는 사람 대신 원격으로 작동되는 로봇이 처리를 하고 이틀마다 음식 몇 접시와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사용수 개체인 디귿 인원을 써서 먹잇감으로 쓰는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파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손상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고 공격당하면 즉시 벌레들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 탓에 제일 높으신 분들 허가 없이는 이런 실험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분해를 해도 유지기에 들어가면 다시 스스로 재조립이 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인간,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 또는 동물이나 식물, 균류 등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칠 수 있지만
수백 킬로까지도 왕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구력과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이 초콜릿 분수에서 나오는 벌레는 초콜릿과 같은 색상이고 밟으면 액체 초콜릿이 되어 사라진다. 단순한 곤충이 아닌 액체 초콜릿 그 자체가 변화해서 생긴 그러한 특이점이 있는 물건 같네요. 여러분도 이런 초콜릿 분수대가 있다면 사용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 상태이니까요. 위험성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은 이유가 있겠죠. 잠시 마실 것 좀. 역시 일을 하고 와서 살짝 피곤한 감은 있긴 한데 다음은 무엇을 볼까나. 음... 이번에는 SCP-807 심장마비 접시라는 개체이고 등급은 유클리드. 절차만 시키면은 이제 격리가 가능한 정도. 대신에 약간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SCP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자기 접시이며 이 위로 올라간 음식의 종류를 불분하고 높은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지니고 있는 음식으로 변화. 맛과 향이 크게 향상되고 섭취하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킨다. 먹으면 5분 내에 급성 동맥경화로 사망. 여기 접시에는 마지막 기회의 식당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존재 여부와 정체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스스로 움직이는 개체도 아니고 일부러 음식을 올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만 유클리드인 이유는 이제 초기 SCP이기 때문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금 기준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 등급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여기 설명에도 제대로 된 등급 설정이 만들어지기 전 때문에 유클리드라고 하네요. 확실히 사용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접시이기 때문에. 음... 이번에는 이건데, 자,
이번 설 연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오신 분들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번에 설명할 것은 SCP-517 알미는 안단다. 등급 안전. 이 역시 사용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SCP 개체이고요. 보관 중인 겉으로 평범한 점술 기계라고 하며 내부에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 양조와 할머니 모양 기계 인형이 있다. 구조 자체는 평범하고 동선을 넣어도 반응이 없다. 할머니 인형의 시선을 벽에 향하게 해서 기계를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되고 AB로 두꺼운 천을 덮으면 격리 절차가 끝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냥 보이지 않게 붙여놓고 천으로 덮어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천이 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강력하지만 격리가 쉽기 때문에 안전등급을 받았고 이런 분류로 된 개체는 상당히 많은 경우인데 아래로는 517 이 문세기계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표적이 되고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다. 할머니 인형의 표적이 바라보면 운세 카드를 배출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너한테 착하게 살라는 소리를 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되냐? 너희 엄마는 널 그렇게 낳지 않았다. 미안하구나. 그래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란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떤 사람은 친절해지는 방법을 모르지. 넌 곧 알게 될 거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전부 너가 벌인 일이란다, 아가야. 뭔가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잘못도 있다. 그들이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등 약간의 조언이자 약간 섬뜩이라기보단 약간 뭔가 무서운 충고를 해야 하는 느낌인데 뭔가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부적을 설정된 다음날 아침 현지 시각으로 1시 43분이 되면은 수많은 팔들이 매우 많은 관절로 무한정한 길이로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하실 한풍구 하수구 같은 어둠 속에서 표적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잡히면은 해가 뜰 때까지 두드려 맞아서 죽는다. 이 과정에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항을 하면은 그 사람 역시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표적이 되면은 이 역시 해가 뜰 때까지 두드려 맞아 죽는다. 어떻게든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 일반적인 무기로는 위 현상에 타격을 입힐 수 없었고 더 많고 강한 필들이 나타나서 의미는 없다. 지금까지 표적이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 나오는 운세 카드의 문구로 보면은 그들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 같다. 실제로 사형수인 D급 인원들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끌려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희생해서 하는 연구를 하는 SCP 재단을
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정인 대상이 들어와도 꼭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파악해서 공격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 점수기계 자체는 미리 넣어둔 문구를 무작위로 뺐기 때문에 문구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냥 이제 진짜 랜덤성 느낌도 나긴 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거는 좀 마음에 드는데, 이건 그나마 최근에 봤던 거거든요. 25년도 10월에 수정된 개체이고, SB510 부드러운 죽음 등급 케테르. 이 역시 격리와 관리가 까다롭다는 뜻이겠죠. 감염되면 깊은 혼수 상태로 만들고 뇌를 포함한 모든 나머지 조직을 흡수하는 미생물. 처음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보이지만 뇌가 흡수됨에 따라서 편안한 상태로 뇌 활동이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이 개체는 1등급 감염물 진로 취급, 공기 차단 방식의 오염 방지복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룰 수 없다. 접촉한 인원은 한 달 동안 감시되어야 하며 감염이 확인되면은 즉시 격리, 주변을 소독한다. 어떤 인원이든 평균 이상의 피로와 졸음을 느끼고 지치면 즉시 격리되고 감염 여부를 조사. 만약 다중 감염이 일어나면 전체 지역의 봉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습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의는 어렵다. 분자 형태의 미생물로 추측, 아주 작은 미생물 형태라고 하고, 흐린 모습이지만 고배율로 확대해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 분자 생물은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모두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 화학적 소독에 발행하는 걸로 볼 때는 바이러스나 곰팡이에 가깝다고 추측하고 있고, 감, 깃털, 머리털, 거품 등 부드럽고 연한 물질에 잘 침투를 하고 수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수면 활동 중에는 이 노출되면은 보통 4일에서 6일 후 감염 대상은 사망. 위에서 말한 것은 뇌가 분해되기 때문이겠죠. 뇌가 분해되고 흡수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인간을 좋아하며 다른 형태 생명체를 하는 시도는 큰 성공을 하지 못했다. 이 기능을 써서 생명 유지를 하려는 연구가 있기도 했고, 다음은 라스페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단계 같은데 증상과 진행 현상에 대한 단계고, 첫 번째는 감염, 탈진, 피로, 졸리고 노곤하고 눈의 가려움과 두통. 보통 이제 피곤하면 느끼는 여러 현상이나 이것도 그렇죠.
점점 피곤해져서 수면을 가지려고 한다. 이게 감염 단계고 초기 발현, 깊은 혼수 상태, 베개가 생기고 생체, 침투, 신경순환 호흡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고 혈액, 뉴런 활동, 산소마저 점점 감염 대상보다는 이 개체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일반적인 수면보다 더 선명한 꿈을 꾸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다음은 완전 발현, 생체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 이 개체가 상처가 나면은 즉시 사망. 약간 뇌랑 꿈에 대한 기생생물 그런 느낌이고 초기에는 근육과 골격 구조가 줄어서 대부분 장기 기능이 정지. 이 단계에서 감염자는 체중의 44%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피부가 연결되고 침과 같은 기관이 더 두껍고 큰 기관으로 대체된다. 뇌 활동이 느려지고 고통이나 자기 상태 자각이 정상적이지 않고 만족과 편안함을 느끼는 신경이 이것만 활성화된다. 전환 단계 육체 대부분 상실, 장기와 세포 조직이 흡수되고 뇌는 꿈꾸는 상태로 깊은 꿈 상태로 연결되는 것 같고 기본 골격의 결합, 장기, 피부 이식, 뼈, 근육의 흡수 초기 크기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 와, 엄청 줄어드네. 몇 개의 세포組織가 내반 넘는다. 뇌는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하고 거의 죽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까지 생명활동이 줄어든다. 대신 약하게나마 반응을 한다는 기록이 있고 이 단계가 되면은 뇌의 활동은 초기에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데 조용하지만 그 후에는 공포와 경각심을 일으킨다. 분해 번식 남아있는 모든 조직 10% 남은 거마저 다 흡수를 하고 분자 단위로 나뉘어 버린다고 하네요. 위 4단계 단계 이후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은 뇌를 포함한 나머지 조직을 흡수 뇌 스캔 결과로는 편안한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을 공포로 느끼는 것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뇌가 천천히 흡수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 공포나 고통은 다시 진정되었다가 반복되는 것 같네요. 분자 단위로 흡수된다. 총 3시간에 거쳐서 천천히 분자 단위로 흡수하고 다시 어딘가에 정착해서 닿을 때까지 곤중행했다. 이렇기 때문에 격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개체에 감염이 되면은 그냥 피곤해서 자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잠을 청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5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부음이 분자 단위로 분해된다. 확실히 무서운 개체네요. 잠만 자고 싶었을 뿐인데 사실은 그 피곤함과 수면 상태가 죽음으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끝이 없는 피자 상자. 같이 첨부된 사진은 평범한 피자 상자이고요. 피자 상자이고 평범한 피자 상자이고 SCP-458 끝이 없는 피자 상자 등급 안전. 특별한 격리 절차 없이 제17기지 직원 군내 식당에서 사용 중이고 누군가가 이 피자 박스를 만지면은 따끈따끈한 피자가 생성. 그렇게 만들어진 피자는 상자 안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빼면은 그렇게 특별한 현상은 없고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피자를 만들어낸다. 때문에 직원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피자를 뽑아내서 먹을 수 있다. 이걸로 잘하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진 사람이 어떤 피자를 좋아하는지 즉시 알아낸다. 피자를 뽑아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재료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무런 재료 준비 없이 손만 닿으면은 얼마든지 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해자스러운 무한 피자네요. 이거는 여러가지 SCP 개체한테 실험한 내용이기도 하고 피자 파티하기 정말 좋겠네요. 피자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가보도록 하죠. 뭘로 할까? 이것만 읽고 갑시다. SCP-230 세상에서 가장 명랑한 남자 등급 유클리드 뭐야 짧네. 230은 수척한 직업의 코카시안계 남성 키 185, 몸무게 68kg 외모에 비해 나이는 30대 초반 화려한 의상과 분홍색, 노란색을 좋아한다. 성격이 매우 밝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과 접한 인원 모두 그런 영향 가능성은 없지만 영향을 받은 인원은 곁에 머물면서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원문의 번역본 한번 볼까요? 번역본도 짜빌려나?
여기 부분은 똑같네요. 설명은 똑같고.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네. 모공에서 헤로인과 같은 유사한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이 물질은 신속하게 휘발되어서 공기와 혼합되고 흡입하면 매우 강한 행복감을 느낀다. 살아있는 마약 제공이네. 인간의 도파민 수준의 성적 저혈정의 5배에 이른다. 헤로인 자금과 비슷한 무기력감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잃는 것을 포함한 계속 그 곁에 머물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억지로 떼면 약간 폭력적으로 변한다. 이 등급 연구인원이 연구 중에 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금단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시설에 보내졌고 한 달 후 의료진에 의해서 검사를 통과, 직무에 복귀했다. 2개월 후 이 격리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되었고 구속될 때까지 몇 명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상을 입었다. 이 사람은 검사 후 제거되었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되었다. 한 달 후에 이제 검사까지 통과를 했지만 중독성 때문에 다시 찾아가게 된 것 같네요. 아무래도 마약과 비슷한 성분의 화학물질이 분비되다 보니까 이래서 좀 더 문제 있는 개체인 것 같네요. 오늘의 SCP 읽어보기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잠깐 들려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읽어봤던 개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나요?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SCP 개체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호즈미코로나 아니면 뭔가 특이한 설정을 좋아하신다. 저는 SCP 재단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방대한 세계관과 여러가지 수많은 발전기가 노는 SCP 개체 끝도 없이 읽는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짧게 방송을 하고 가기 때문에 내일 있을 오후 방송에서 다시 정규 시간처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찾아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아이고 이거 아니네. 아직 그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播기 때문에 5일 만에 찾아오는 방송이기 때문에 짧게 해서 컨디션만 체크를 하기는 했고요. 내일 방송에서 좀 더 유익하고 오래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설 연휴의 마지막 잘 보내셨기를 바라며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럼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헬바